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프로젝트 초기 버전을 만드는 시간으로 일단 대충 진도 나가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반, 화요일 반, 그다음 목요일 오전 반, 목요일 오후 반 이렇게 네 군데에서 각각 서로 다른 간단한 목표를 여러분 파이썬 코드 작성해가지고 GUI 모듈 써서 진행하는 방법, 그거랑 겸사겸사해서 내 프로젝트, 나만의 게임 초기 버전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저런 GUI 튜토리얼 해가지고 압축 파일 두 가지가 올라가 있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받아 갖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GUI blank lite.py랑 GUI core.py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걔네만 살짝 빼서 별도의 폴더에다 옮겨 놓은 채로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파일만 있으면 여러분이 일단 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준비해 두시고, 근데 여러분 미적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 있을 거잖아요. 기컴프도 기말고사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지금 프로젝트를 일단은 저랑 얘기해서 뭐 만들지 정해놓고 대충 이런 식으로 굴러갈 거다. 내 나중 최종 버전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 거다라고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해놓고 다른 과목 기말고사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나마나 우리 15주차 16주차 가면 사람 미어 터질 거예요. 제출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이제 GPT한테 물어봐 갖고 GPT가 알려준 코드 그대로 낼 겁니다. 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면 빵점이에요. GPT 제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살짝 챙겨 두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뭐 떨어지는 거 피하는 게임이라든가 뭐 부딪혀가지고 먹는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그림 예시, 이미지 예시 매운맛 보시면 그 별 100개 떨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여러 개가 랜덤한 타이밍에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수업에서는 살짝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용자 조작보다는 뭔가 그 장애물이라든가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라든가 열쇠라든가 뭐 그런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연출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의 게임 화면이 있고, 당연하지만 우리 사용자는 우리 0,0 우리 게임 속 세상에서 0,0부터 800,600 사이 요 네모 영역 안에 있는 것들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투명색이 아니어야 되고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걔네들의 XY 좌표 너비 높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네모가 또는 동그라미가 아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있든 없든 알 바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 게임 안에서 동시에 5개의 장애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장애물들이 어떤 거는 지금 화면 밖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지금 화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이미 땅 밑으로 추락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대 5개를 다루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수정의 2개의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는 거예요. 아무리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동시에 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피해야 되는 장애물의 최대 개수는 5개다. 일단 그 최대 개수가 우리가 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10초마다 하나씩 증가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아무리 오래 플레이 해봐야 한 1분 정도 많아야 30초 제가 지금 열심히 밸런스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는 30초 정도만 모든 거를 다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적절히 생각해보고 5개면 5개, 10개면 10개와 같이 미리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짜 게임을 만든다라면은 이런 느낌으로 있고 내 캐릭터가 좌우로 피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게요.
월요일반에서 다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건 그거예요. 내가 5개의 네모를 만들어 놓고 걔네를 떨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네모는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y좌표가 지금 y축이 이런 식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y좌표가 너무 커가지고 화면 밑을 뚫고 내려가 버려서 이 네모는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등속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저 네모는 이 게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네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가상의 y좌표 하나를 잡아놓고 장애물들 중에 어떤 장애물 하나가 y좌표가 우리가 잡아둔 이 라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걔 멱살을 붙잡고 걔 y좌표 등등을 다시 세팅을 해서 이 게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올리는 코드를 같이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시에 항상 5개가 뜨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 5개까지는 그 네모들을 장애물들을 재활용해 가면서 화면에 노출을 시키는 걸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한번 같이 달성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압축 파일 아무거나 여시면 blanklight.py랑 core.py 2개가 있을 거예요. 걔네만 완전히 별도의 폴더 하나 준비해 놓고 적당히 바탕화면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옮겨 놓고 복사해 놓고 스타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GUI 블랭크 라이트를 Shift 우클릭하고 Edit with idle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str 리터럴이라든가 등등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반드시 꼭 적어야 되는 그런 임포트 문이라든가 할당 문이라든가 함수 정의라든가 등등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지금 바로 다짜고짜 F5 누르면 텅텅 비어있는 제목이 개발 중 느낌표라고 돼 있는 가로로 800에 세로로 600픽셀짜리 창이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X 눌러서 닫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이전에도 살짝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F5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창을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됩니다. 닫으세요. 그냥 닫으면 이런 식으로 꺽쇠색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인터랙티브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아이들 친구, 인터랙티브 친구, 파이썬 인터프리터 친구는 그 W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W의 기능들, W.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쓸 수 있다라든가 심지어 W.data. 했을 때도 지금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뭐뭐가 들어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py 파일 내용 적을 때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W 한 다음에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W의 기능들을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현재 아이들 기본 세팅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띄우려면 점이라든가 찍고 2초를 기다려야 되도록 2000ms를 기다려야 되도록 마련돼 있어요. 120프레임입니다. 근데 그게 귀찮다라면 여러분 아마도 지금 아마 알고 있을 단축키인 점이라든가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바로 띄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new 어쩌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new 어쩌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뒤에 철자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new까지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목록에서 new로 시작하는 애들을 최상위권에 놔둔 채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어쩌면 커맨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단축키 자체는 요 코드 적는 창에 에디트 메뉴 눌러보시면 Show Completions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그게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거 막 툴팁 같은 거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 받아가면서 쓰려면 일단은 중간중간에 F5를 눌러가면서 이 코드 너도 한번 좀 읽어봐와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창 한번 열어보고 대충 잘 되는구만 X 누른 다음에 이 인터랙티브를 닫지 않은 채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살려둔 채로 다시 .py 파일로 돌아와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방금 그림 다시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최대 네모 개수를 5개로 지금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먼저 세팅을 하고 스타트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GUI 프로그램 만든다.
나만의 게임 만든다 또는 이전보다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면 걔도 결국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을 조합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코드 영역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 재료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제 그거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를 추가로 도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드 짜다가 막혔어요. 이거 뭔가 아이템 레벨업 기능 같은 거 추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와 같이 뭔가 어떻게 키보드를 놀려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때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는 영역은 아마도 거의 몹시 높은 확률로 데이터 쪽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지금 if문 짤 줄 몰라서 while 문을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못 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if문 while 문의 조건식,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뜨는 조건식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산하면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떠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true가 뜨기를 원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조건식에는 반드시 어떤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쩔 때는 3이 나오고 어쩔 때는 0 나오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3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적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어쩔 때는 3 담겨 있게 하고 어쩔 때는 0 담겨 있게 하고와 같이 데이터 흐름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보고 요 기본적인 장애물 재활용하는 기능을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월요일 반 거 영상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오전 반 오후 반 둘 다 파이썬 수업이니까 거기서도 다른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올게요. 뭐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구경하시면 대충 이번 주 주말쯤 되면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거 조합하면 나만의 게임 지금 내 주제가 이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적절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숫자들 중에 일단 요 5라는 숫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막 로컬 어쩌고 막 그런 스코프 개념 귀찮으니까 w.data 한 다음에 뭐 max 뭐 넘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갑시다. 는 5로 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5개는 너무 적은데 4달러로 합시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요 initialize 함수정이 여기 있는 할당문 는 오른쪽 리터럴만 고쳐서 적으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목표는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나중에 재활용 가능한 네모 5개 맥스 넘버게 만들어서 준비해 두기를 먼저 하면 될 겁니다. 그거를 이니셜라이즈해서 해두고 업데이트해서 걔네들을 이제 꾸준히 써먹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친구들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주사위로 굴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인포트 문을 적어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인포트 랜덤 엔터 쳐두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위 굴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맥스 넘버는 일단 지금은 5라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봅시다. 5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new rectangle을 5번 호출해야 되는 겁니다. 호출식 5번 계산해야 돼요. 그럼 우리 손에 숫자가 5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선택지를 예를 들면 뭐 넘버 0,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5개의 서로 다른 이름에 담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은 값이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2개다, 3개다 그 정도까지는 서로 다른 이름에 담아도 됩니다. XYG 같은 느낌으로, IJK 같은 느낌으로. 근데 3개보다 더 크다라면 여러분은 무조건 인덱스 개념을 적용한다. 리스트에다 다 때려 넣는다라는 걸 무조건 떠올리시는 게 아마도 유리할 거예요. 이건 C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뭐 obstacles 같은 느낌으로 복수형을 써서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그래요. 아직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0칸짜리 리스트를 놔두고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다가 장애물 만들고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고를 5번을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제 내용물을 5번 실행할 수 있는 반복 흐름이 필요해요.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IDX, in, range, O 같은 느낌으로 range 어쩌고를 써서
폼은 첫 줄 구성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new rectangle 함수 호출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w.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new rectangle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하면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지정할 수 있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쯤 오면 이제 우리가 XY 좌표 너비 높이를 지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X 좌표는 주사위를 굴립시다. random.randint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왼쪽 좌표가 0이고 맨 오른쪽 좌표가 지금 799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뭐 100, 500 정도 뭐 요 정도만 해둡시다.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때는 창 크기도 다르게 가져갈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네모는 X좌표가 화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쯤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친구의 Y좌표를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네모를 추가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화면 밖에다 추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네모가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 있을 수도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걔 X좌표를 주사위 굴려서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걔 Y좌표도 비슷한 느낌으로 얘가 거의 화면 바로 위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위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한참 위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놔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전부 다 등속운동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고 할 때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이 F5 누르고 나서 좀 더 뒤에 실제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게임 화면에 드러나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Y좌표가 0일 때가 화면 맨 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의 맨 위에요. 따라서 이 친구들의 Y좌표는 당연스럽게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감안해서 Y좌표도 역시나 주사위 굴릴 건데 얼마로 할까요? Y좌표예요. 마이너스 200부터 잠깐만 작은 거부터지 마이너스 500부터 마이너스 200 정도로 해줍시다. 그러면 엄청 위에 있는 것부터 화면 살짝 위에 있는 정도까지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그럼 이제 너비랑 높이를 지정하는데 지금은 일단 너비 높이를 100 곱하기 100으로 잡아줍시다.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하시든가 저는 그냥 검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점에 모든 장애물을 다 만들어 놓고 네모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걔네를 재활용해 가면서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모들이 전부 다 동일한 좌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날 한시에 의형제 맺은 것처럼 떨어질 테니까 겹쳐 보일 테니까 그러지는 않도록 지금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임의의 위치에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함수 호출식에 자 여러분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new rectangle 호출식이고 그다음에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너비고 이게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이 숫자가 하나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입니다. 7번 네모입니다와 같이 new rectangle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백업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걔를 일단은 로컬 이름 넘버에다 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준비해둔 리스트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두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인덱스 할 때 5주차에는 다루지 않기는 했는데 w.data.obstacles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append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버 적고 가로 닫고를 해주세요.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뭘 하는 거냐?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추가를 하는 겁니다. 덧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0칸짜리인 데다가 넘버를 하나를 더 밀어 넣어서 1칸짜리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3개 들어있었다면 4칸짜리가 나오고 등등이에요. 아무튼 이걸 append 할 때마다 원래 0개 들어있었던 게 1개 들어있게 될 거고 그런 짓을 우리는 5번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obstacles에는 숫자 5개가 만든 순서대로 리스트 안에 차곡차곡 담겨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있으면 마우스 써서 우리는 5가 아니라 실제로는 맥스 넘버만큼으로 할 거니까 그것만 챙겨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니셜라이즈 일단은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등속 운동을 시킬 거예요. 일단 우리는 지금은 간단한 거 만들 거니까 모든 애들의 속도를 다 일정하게 고정시켜 두고 F5 누르면 걔네들이 하염없이 추락하도록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 내용으로 구성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적혀 있었던 건 날려버리셔도 되고,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네모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다룰 거예요. 모든 네모들은 지금 리스트 안에 그 네모를 다루기 위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리스트에서 number in w.data. 그 다음에 obstacles와 같은 느낌으로 포문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리스트에 담아둔 어펜드 한 순서대로 네모 하나하나를 다루기 위한 숫자가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새로 정한 이름 넘버에다 담은 채로 내용물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전에 0번 튜토리얼에서 구경해 봤었던 그 두 줄짜리 콤보를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네모의 XY 좌표를 받아서 그 네모의 XY 좌표를 새로운 값으로 지정하는 느낌의 코드 두 줄짜리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x, y 하고 는 한 다음에 w 하고 get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get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방금 받은 이번 번째 네모에 대한 숫자를 밀어 넣으면 됩니다. 밀어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w.move 5 정도 한 다음에 보시면 move 오브젝트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써서 넘버 번째 네모의 x좌표는 그대로 넣어주고 y좌표만 이제 우리는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 거니까 y축 기준 양수 방향으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은 일단 플러스 1 해서 다시 한번 담아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1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적고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 제대로 잘 짠 거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화면 맨 밑으로 내려가서 얘네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돌아오는 코드를 안 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커다란 건더기가 좀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일단은 뭐 초기 버전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일단 재활용하는 부분까지를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5개는 너무 적소. 20개로 합시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F5 누르면 그러면 포문을 내용물을 수분번 실행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에서 500 사이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500 사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좌우로 퍼졌으면 좋겠다라면 이걸 이제 크기를 마이너스 5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 정도로 하면 주사위 굴리는 범위를 키우면 처음에 떨어지는 네모들의 분포가 아까 전보다 좀 더 좌우로도 퍼져 있고 위아래로도 시간차가 좀 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별개 문제로 놓고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200개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김 한 장에 내려오겠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얘네들 지금 이 네모의 x좌표가 어디냐라 물어보면 각각의 네모의 맨 왼쪽 면의 x좌표를 우리가 지금 지정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좌표는 왼쪽 점이고 y좌표는 위점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 봐봐요. 이 친구의 x좌표 정할 때 x좌표를 100부터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의 x좌표가 100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 왼쪽 위가 0,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들의 x좌표 범위를 100 이상 700 미만으로 잡으면 이 친구들의 x좌표 범위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네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잡을 때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0부터 스타트 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화면 맨 왼쪽에 달라붙은 네모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700 이상 800 미만으로 잡고 한번 봐볼게요. 주사위로 굴렸을 때. 그렇게 놓고 실행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 어떤 애는 매우 조금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친구들의 X좌표를 잡을 때, 자, 현재 지금 화면 사이즈는 800이란 말이에요. 800번째 픽셀이 화면 바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장애물 X좌표를 예를 들면 750으로 잡아버리면 걔는 절반만 화면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모들의 너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한선, 그러니까 왼쪽 선은 얼마든지 0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화면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는 선에서 오른쪽 끝에까지로 가져가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X는 0부터 스타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나야 되냐? 800 빼기 네모들 자체의 너비만큼 해서 700까지와 같이 잡아주셔야 새로운 장애물의 위치가 화면 전체 아무 데나 중에 하나로 잡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좌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이 렌드인트 상한선을 최대 0으로 잡아버리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몇몇 네모들은 F5 누르자마자 화면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얘네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모든 네모들이 처음에 F5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한 직후에는 전부 다 화면 위에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걔네들의 Y좌표를 적어도 마이너스 100보다는 더 작게, 더 위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는 지금 뭐 마이너스 1000, 이건 마이너스 1000 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0 빼기 이 친구의 높이만큼과 같은 느낌으로 상한선을 잡아서 놓으셔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가온다라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때도 역시나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소위 리스폰이라 부르잖아요. 장애물을 우리가 새로 배치를 할 때 걔를 배치하기에 적합한 영역 XY 좌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거냐. 특히나 그 왼쪽이나 오른쪽 위 또는 아래가 걸치도록 삐져나가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디를 신경 써야 되나를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도에 두고 그 다음에 다시 5개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너무 느리니까 저는 일단 속도를 10배를 뻥튀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슝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면 화면 위에 어딘가에 네모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 그 다음에 걔네들이 지금은 현재 모두 동일한 속도로 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친구들이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친구들이 화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자, 봐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무브 오브젝트를 호출을 안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걸 빼먹고 안 적었어요.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저 네모들은 이니셜라이즈에서 맨 처음에 위치한 바로 거기에 항상 정지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쟤네들은 지금 전부 다 화면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0% 확률로 화면 밑으로 뚫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애가 지금 화면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라면 걔는 왜 내려갔냐라고 물어보면 마지막에 무브 오브젝트를 해서 요 10만큼 아래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번 프레임에 화면 밑으로 뚫고 내려가게 됐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언제 내려가냐라 물어보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원래는 화면 안쪽에 있었다가 화면 밖으로 삐져나간다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ESC 키, Escape 키를 눌렀을 때만 if w.keys 한 다음에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을 때만 빡종을 하겠어와 같이 조건식을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조건식 적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는 언제 우리의 장애물 네모가 화면 밖으로 뚫고 내려갈 것이냐를 나중에 여러분이 별도의 if문을 적어서 그 친구들 x, y 좌표 이런 식으로 끌어내가지고 if문을 또 적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그 친구의 네모가 위치가 변경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 부분에서 그 친구를 재활용하는 코드를 우리가 적어두는 게 아마도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다른 곳에다 코드를 적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코드를 바꿔서 적어봅시다. 일단은 move object는 x, y 그대로 놔두시고 대신에 y는 y 더하기 10 같은 느낌으로 y에다 10을 더해서 먼저 담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move object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단계를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할당을 실행하면 이 네모, 이번 번째 네모의 새로운 XY 좌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XY 좌표, X좌표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Y좌표를 토대로 얘가 이번 프레임에 화면 밖으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냐로 우리가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을 했더니 여기다 이제 조건식 적을 수 있겠죠. 만약에 Y가 플러스 10을 했더니 초과하면 내지는 이상이 되면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넉넉하게 초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 전체 높이는 600이에요. 따라서 그 친구의 Y좌표, 그 친구의 위점이 600을 초과하면 그 친구는 이번 프레임의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지금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위에랑 비슷한 느낌으로 살짝 여유 공간을 주고 뭐 650 정도로 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도 좀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 아래보다 조금 더 아래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될 예정이라면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X좌표랑 Y좌표를 다시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오고 그 다음에 Y도 들고 오고 와 같은 느낌으로 이 부분을 여기다 적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 네모의 새로운 위치가 그 리스폰 라인을 넘어선다면 선 넘는다면 그 친구의 XY 좌표를 주사위 굴려서 다시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위치를 지금 정한 바로 그 XY 좌표로 다시 지정한다 같이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면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크니까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실제로 5개가 아니라 500개를 한다고 칩시다. 지금 네모 크기를 100분의 1로 줄였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수수 떨어뜨리는 연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new rectangle 호출식은 initialize에 밖에 적지 않았어요. 이 게임은 절대로 실행하는 동안, 게임 진행하는 동안, 업데이트하는 동안 새로운 네모를 더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쵸, 그 불교 윤회 사상 같은 거잖아요. 내가 방금 피한 장애물이 다음번에는 내 목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피한다든가 중간에 이제 파란 네모는 피하고 빨간 네모는 먹는다라든가 같은 느낌이에요. 생존 무빙을 하도록 연출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봅시다. 지금은 모든 네모가 다 동일한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모들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떨어지도록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네모들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죠. 어떤 네모는 3번 네모고 어떤 네모는 7번 네모예요. 지금 우리는 5개의 네모를 쓰고 있고 5개의 네모가 전부 다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그 5개 네모들의 숫자를 우리는 5개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의 리스트에다 때려놨습니다.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네모들마다 그 고유의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네모들마다 y 속도도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y 속도는 얼마냐, 누구 속도는 얼마냐, 그 5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한다면 속도들이라는 이름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5칸짜리 리스트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속도값 5개를 순서대로 담아놓고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2개를 쓰는 거죠. 네모 자체를 다루기 위한 숫자, 넘버들 리스트랑 속도들 리스트 이렇게 2개를 다루는 거예요. 또는 지금 소개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봐봐요. 여긴 지금 이 obstacles라는 리스트 안에 숫자 하나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곧 장애물 하나를 의미하는 데이터입니다. 맞죠? 이 숫자만 들고 있으면 내가 걔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고 걔의 새로운 위치를 정하거나 리스폰을 시킨다라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네모 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제 숫자 2개인 상황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모 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걔가 몇 번째 네모냐 뿐만 아니라 걔의 y 속도가 뭐냐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다루는 겁니다. 일단은 그 친구의 y 속도를 정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니셜라이즈로 올라와 봅시다. 우리 지금 넘버는 해서 할당문 있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velocity y 한 다음에 y 속도입니다. y 속력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한번 굴려봅시다. 랜덤점. 일단은 이 GUI 모듈은 XY 좌표가 int 형식이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좀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rand int 한 다음에 자, y 속도는 양수여야 되죠.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 코드상으로는 뭐 12였는데 그걸 감안해서 뭐 5에서 50 사이 이 정도로 해줍시다. 여러분 이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양수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매번 내용을 반복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obstacles 리스트에다 담을 때 지금은 넘버만 담잖아요. 그죠? 숫자 하나를 담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리스트를 담아주세요. 그래서 리스트에 넘버를 담고 velocity y를 담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닫아요. 그러면 obstacles 안에다가 리스트를 하나를 때려 박는 게 됩니다. 2칸짜리. 그리고 그게 지금 obstacles 안에는 데이터 덩어리 5개가 지금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0번째 거 꺼내오면 숫자 2개 들어있는 거고 1번째 거 꺼내오면 또 다른 숫자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 2개가 하나의 네모에 대한 데이터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지금 여러분 일렬로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중간에 Alt 탭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엔터 쳐서 구분해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 자, 지금 속도가 실제로 관여하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obstacles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넘버에다가 담아가지고 주고 있어요. 맞죠? 요 넘버가 아까 전까지는 int 형식 값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obstacles 안에는 2칸짜리 리스트가 차곡차곡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 요거는 지금 별 100개 떨어지는 예시에서는 거기는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별 하나를 다루기 위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는 막 여러분 가서 그 str 리터럴 녹색 설명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내가 지금 장애물 하나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2-3개밖에 없다라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름을 2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obstacles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올 때 앞에 있는 거는 걔 네모를 다루기 위한 숫자였잖아요. 그 바로 뒤에 우리가 int 값을 하나를 더 밀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int 값은 velocity y에 담아서 나한테 줘와 같은 느낌으로
숫자 두 개를 두 개의 이름에 각각 담아줘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y 플러스 10이 아니라 y 플러스 벨로시티 y만 바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벨로시티 y 값은 이니셜라이즈 할 때 결정되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는 벨로시티 y는 어쩌고 그런 할당문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벨로시티 y 값 자체는 각각의 네모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지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F5 누르면 이제 각각의 네모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네모가 떨어지면 빠른 네모가 리스폰 되고 느린 네모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느린 네모가 리스폰 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느린 네모, 느린 네모, 이제 또 느린 네모 또 나오겠죠. 느린 네모, 다음에 또 나오겠죠. 느린 네모, 느린 네모 이런 느낌으로 장애물 친구들이 등속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속도로 지금은 우리가 범위를 극단적으로 5부터 50 사이로 극단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차이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만의 게임, 피하는 게임 만들 때는 적당하게 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편차를 줘가지고 주사위로 굴려서 진행한다거나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희망한다라면 그 벨로시티 y 값을 지금은 봐봐요. 벨로시티 y 값을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딱 정해놓고 우리가 고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뉴 렉탱글 호출해갖고 내가 손으로 받은 얘는 3번 네모입니다. 7번 네모입니다. 9번 네모입니다. 할 때 그 3, 7, 9라는 숫자는 이니셜라이즈 할 때 딱 한 번 정해놓고 절대로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죠?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발급받은 그 숫자 항상 그대로 써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요 Y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등한 느낌으로 취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 속도도 지금 0번째 네모의 Y 속도는 5야. 1번째 네모는 50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정해놨으면 걔는 아무리 재활용을 당해도 계속 Y 속도가 동일한 거예요. 현재 코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일단은 지금은 간단한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Y 속도고 여러분이 딴 거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칼라라든가 그런 거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리컬러 오브젝트 한번 하고 계속 빨간 네모 떨어지면 빨간 네모 그대로 재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네모에 대한 데이터가 어쩔 때는 5였다가 어쩔 때는 다시 재부팅 할 때는 15로 바뀔 수도 있고 다음번에는 30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라면 이제 업데이트 네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리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쓰실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를 받아서 예를 들면 넘버는 데이터의 0번째 거 그 다음에 벨로시티 y는 데이터의 1번째 거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데이터의 1번째 거는 그래서 방금 봤던 그래서 obstacles 안에 있는 원본 리스트 자체를 변경하는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원본 리스트를 통째로 가져오도록 코드를 작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리스트랑 다른 형식들 간의 str 형식이랑 리스트 형식 차이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리스트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리스트 1번째 칸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리스트의 0번째 칸에 있는 건 안 바꿀 거예요. 그건 주민등록번호니까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근데 1번째 거는 바꿔도 된다 하는 상황이고 바꾸고 싶다라면 애초에 폼은 돌릴 때 리스트 째로 우리가 들고 온 다음에 활용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갑자기 컴마 같은 거 막 튀어나와서 불편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이썬 동네에선 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first, second는 3,5 같은 식으로 할당문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first는 3이 되고 second는 5가 되는 거예요. 두 칸짜리 시퀀스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는 오른쪽에 적고
는 왼쪽에는 이름을 2개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스트에 3 담고 세컨드에 5를 담는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지금 포문에도 지금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여기 자리에 그게 적혀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C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C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C에서는 는이 연산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값 2개를 두 이름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식 스케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근데 요 는은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요거는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도 됩니다. 계산 결과 값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는 게 수식인데 얘는 이 는은 지금 그런 수식을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값 2개를 동시에 다루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수행해도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장애물마다 특성을 우리가 추가로 부여하고 싶다라면 2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니셜라이즈에서 뭐 새로운 특성, 예를 들면 뭐 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점수라든가 먹으면 몇 점 오르나 뭐 칼로리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부여를 하기 위한 뭐 주사위 같은 거 굴려요. 그 다음에 걔까지 포함해서 장애물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리스트에다 우리가 순서대로 따박따박 담아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미리 준비한다. 각각에 대한 특성을 서로 다르게 지정해 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걔네들을 다루는 이런 포문에서 필요하다라면 칼로리는 데이터 2번째 거와 같이 그 리스트에서 꺼내가지고 실제로 내가 게임 진행하는 동안 써먹는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그 친구의 칼로리 값을 새로 변경한다라든가 하기 위해 리스트를 변경하는 할당원을 적어준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리스트의 길이는 일단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애물마다 수많은 사연들을 서로 다르게 세팅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희망한다라면 그런 장애물의 개수 역시나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이제 우주 공간이 펼쳐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 이건 한번 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크기를 벨로시티 y를 한번 그대로 한번 때려 넣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루트 씌우는 게 더 예뻐 보일 것 같긴 한데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뻘짓입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아마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 30프레임이라 너무 강하네요. 기다려봐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너무 빨라. 기다려봐요. 대충 멀리 있는 애가 더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커 보이는 그런 걸 이제 연출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유사 3D 지금 제 모니터에서는 60프레임이라 예쁘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건 뻘짓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물리량 포함해서 내가 지금 뭔가 여러 개를 다룰 예정이다 라면 무조건 그게 개수가 3개 이상 있다라면 리스트를 도입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해주셔도 아마도 초기 버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장애물을 몇 개 할 거다. 뭐 500개면 500칸짜리 리스트 한다. 그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의 세트도 그 내용물이 여러 개의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사연을 붙여놔야 된다. 그다음에 걔네들도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로 하나의 리스트로 모아가지고 다룰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총알을 미리 10발을 장전을 해두고 쏜다라든가 그런 용도로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희망한다라면 그런 장애물들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테이트를 부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주 수업 시간에 살짝 나왔던 거. 그래서 그 장애물이 한 번 나랑 부딪혔던 애냐 그렇지 않냐, 한 번 나랑 부딪혔던 애는 또 부딪혀도 내가 라이프를 깎이지 않는다라든가 같은 장애물별로 미리 여러분 게임 안에서 다룰 중요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쓰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오늘은 촬영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목요일 반 두 반이 있으니까 거기